그럼 구조 및 전자기장 해석 솔루션을 활용한 체외 충격파 쇠석술 기기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주제인 체외 쇠석술 기기의 구성 요소인 충격파 발생기에 대한 소개와 전자기장 및 구조 해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국내외 표준 규격 항목 중인 안정성 및 성능 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최민주 교수님의 협조로 발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술로 부르는 이 치료 방법은 인체 외부에서 발생된 충격파를 인체 내부로 조사시켜 질환 부위에 치료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체외 충격파 쇠석 방식으로 결석 및 담석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근관절 질환에도 임상적인 효과가 입증되어 정형외과 영역 등에서 이 치료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 내 결석은 신장 및 요관 등 신체 장기에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아 단단한 돌이 생성되는 질환입니다. 현대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결석 환자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 내 결석을 파쇄하는 이 치료 방법은 여타 다른 치료 방법 중 간단한 치료 방법으로 속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이 치료기는 절개 없이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는 방식으로서 피부 주위 조직이나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일반적으로 ESWL 충격파보다 낮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조사하여 어깨 통증이나 팔꿈치, 무릎 통증 질환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본 발표에서는 근육 및 피부 조직 통증을 완화시키는 소형 기기가 아니라 결석을 파쇄하는 체내에 축적된 결석을 잘게 부셔 신장 질환이나 유로 질환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체외 충격파 발생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술 ESWT에서 사용되는 전자기식 원통형 충격파 발생기는 코일 권선, 절연체, 얇은 금속막, 집속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솔레노id 형태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자기력이 발생하여 순간 진동이 발생하는 파트는 구리막, 포일이며 변환기에 고전압 임펄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에서 발생된 자기력에 의해 금속막이 임펄스 전류 파형과 유사한 타이밍으로 진동하여 충격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속막의 진동으로 발생된 충격파는 코일에 흐르는 임펄스 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 임펄스 전류에 의해 자기 생성과 유도 전류에 의해 충격파 변환기의 인덕턴스 및 저항이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기력이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때문에 충격파 변환기의 이 정기적인 특성, 즉 인덕턴스와 저항은 솔레노이드 코일과 절연체 및 금속막 두께에 의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설계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충격파 발생기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전자기식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파 발생기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앞전 소장 방식, 그리고 전기 수력학적 방식, 그리고 전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앞전 소자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과 같은 앞전 소자에 고전압 펄스를 입력하게 되면 앞전 소자가 물리적으로 변형하면서 주변에 음향파를 발생시켜 집속을 시키는 충격파 발생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구면의 반사체에 소형 세라믹 앞전 소자들이 배열되어 있고 이 각각 앞전 소자들의 고전압 펄스를 가하게 되면 앞전 소자가 변형되고 충격파가 발생시킨 이후에 구면의 반사체에 의해서 집속되어 특정 포인트, 즉 로컬 리즌 영역으로 충격이 집중하게 됩니다. 단일 소자를 원형으로 가공하여 집속시켜 충격파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서
충분한 충격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수력학적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물속에서 짧은 거리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뾰족한 전극에 의해 10kV에서 20kV 아주 높은 고전압이 순간적으로 이 전극에 인가가 되고 이 전극 사이에서 발생되는 스파크에 의해 충격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스파이크 갭형으로도 불리게 되며 수중에서 스파이크 방전 방식으로 약간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충격파가 재현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 수력학적 방식의 이런 충격파 발생 방식은 임상적인 치료 효과가 많이 있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에서 주로 언급하게 될 전자기식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레노이드 코일과 코일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금속막으로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코일에 강한 임펄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코일에 유도된 자장에 의해 금속막이 미세하게 진동하게 됩니다. 이 진동은 실린더형으로 방사되는 충격파 원으로 발생되고, 주변에 위치한 포물선형 집속계에 의해 음향 에너지가 초점으로 집속하게 됩니다. 앞서 두 가지 방식보다 좀 더 기구학적으로 단순하지만 금속막 내구성이나 제적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기는 짧은 상승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 짧은 상승 시간 동안 고에너지의 충격파가 체외에서 발생시킨 이후에 에너지가 결석으로 초점이 잡혀 이 결석을 미세하게 분쇄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에너지의 크기나 위치, 강도는 이 체외 충격 파쇄기의 성능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 장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 장치는 임펄스 방전 시스템과 원통형 충격파 변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격파 발생 장치의 방전 시스템은 고전압 발생 장치, 커패시터, 고전압 스위치 및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전 시스템의 고전압 스위치는 순간적으로 수킬로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야 함으로써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나 기계적인 스위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전압, 고전류로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 갭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극 진공관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 장치는 임펄스 방전 시스템과 원통형 충격파 변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통형 충격파 변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내부 원통 전극과 외부 원통막 전극, 그리고 전해핵, 그리고 막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특정 포인트로 집속시키는 리플렉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통형 충격파 변환기에 대해서 기본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첫 번째 그림은 변환기의 기본 원리를 도시화된 그림입니다. 임펄스 방전 시스템에서 공급된 방전 전류가 솔레노이드 코일에 흐르게 되고, 코일의 기자력 그리고 주변 얇은 금속막에 자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일에서도 발생된 자기력이 코일을 감싸고 있는 금속막의 자속의 변화를 일으켜 유도 전류가 또 발생하고, 발생된 유도 전류로 주변의 자기장이 생성되어 서로 반발력을 발생시켜 금속막의 미세한 변이를 일으켜 진동하게 됩니다. 금속막의 미세한 진동은 주위에 채워진 물을 진동시키고, 이를 반사체에서 집속시켜 고강도의 충격파 에너지를 생성시키게 됩니다. 결국 충격파 에너지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금속막에 유도된 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 제작된 시제품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충격파 발생 장치 기기의 사진입니다. 내부 원통 전극은 직경 80mm, 그리고 전극막 두께 0.1mm, 그리고 전극 간격은 2.5mm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전극 간의 간격이 수미리로 매우 작기 때문에 전극 사이에 절연체를 삽입시켜 정기적으로 통전하는 상황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연체의 재질은 절연액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절연성이 우수한 고무 재질을 사용했으며 충격파가 초점 위치로 집속되도록 리플렉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성능 시험을 위해서 원통형 변환기 내부에 초음파 영상 프로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펄스 방전 시스템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의료기기 개발 업체인 H&T 메디칼에서 제작하였으며 인버터형 고전압 발생 장치, 그리고 커패시터, 스위치, 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방전 시스템 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용으로 사용된 파워 공급 장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0.1에서 1.5 마이크로페로 범위를 가변할 수 있는 컨덴서와 그리고 1초 이내에 매우 높은 20kV까지 충전 가능한 DC 차저, 그리고 순시적으로 높은 전류를 스위칭할 수 있는 스파이크 겹형 방전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제어, 그리고 하단 파트는 가변형 컨덴서 연결 단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 전원 장치의 인덕턴스 값은 5마이크로 헨리 정도로 저희가 가정을 하고 본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순시적으로 방전된 전압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전류 측정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측정 전류는 설정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컨덴서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량의 제곱근 비율로 증가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음파 충격 발생기에 대한 문제정의입니다. 전자기장 해석 모델과 구조 해석 모델을 통해서 현재 수준에서 각각의 자기력과 그리고 전달 구리 동판에서 발생되는 응력 부분을 엔시스 맥스웰과 엔시스 미케니컬 솔루션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기장 해석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파 발생기의 어느 부분을 저희가 엔시스 맥스웰로 해석을 해야 될지 해석 영역을 좀 좁히는 과정을 취했습니다. 형상적으로는 도체, 절연체, 그리고 자기력이 발생하는 구리 동판 영역만 맥스웰에서 모델링을 하였고, 두 번째는 전체 해석 모델이 축대칭 모델이기 때문에 3D로 해석하지 않고 해석 시간과 해석 정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2D 축대칭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코일은 두 개의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0.1mm의 구리 동막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전자기장 해석상의 어떤 적절한 메쉬 조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각 파트별로 메쉬 분석을 수행하였고요. 해석 시간과 그 다음에 서페이스 댄스 포스에 대한 수렴 조건으로 해석의 신뢰성을 한번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6번과 같이 코일 및 전압, 전류를 인가할 수 있도록 심플러 회상에서 등가 회로를 구성하였고, 이 회로를 통해서 다양한 커패시터 및 전압 전류 조건에 따른 자기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일의 전압을 인가하는 방식은 간단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약 16kV 전압에 해당된 충전이 되는 커패시터가 모델링 되어 있고, 이 스위칭을 함으로써 코일에 아주 순간적인 전압이 인가되고 그 코일의 전류가 인가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전압이 인가되는 시간이 약 한 10마이크로세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심플러상의 스위치를 온하였을 때 충전된 전압이 커패시터에서 방전되어 코일에 순시적으로 입력되는 전압 그래프이고, 두 번째 그림은 전류 그래프입니다. 약 6000A 전류가 한 5마이크로세컨드 부근에서 발생되고 점차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코일 주변 B필드와 구리막 표면에서 발생되는 엣지 포스 덴시티 해석 결과입니다. 스위칭 소자에 의해 순시 전압이 발생되었을 경우 구리 동막 주변으로 B필드와 엣지 포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리 동막 양 끝 부분에서 동판 중심으로 힘 벡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리 동판에 발생된 자기력이 구조 해석 영역으로 넘겨서 주변 유체 조건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NCS 워크벤치상에서 전자기장 해석 결과를 구조 해석으로 넘기기 위한 해석 틀입니다. 실제 완제품은 주변에 물과 같은 유체에 담겨져 있는데요. 일반 대기 조건을 해석한 이유는 고객 측에서 시제품을 테스트할 때 일반 대기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염두를 두고 두 가지 유체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구리 동판 주변의 유체 영역을 모델링한 내용입니다. 구조 해석도 마찬가지로 추대칭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반경 방향으로 메쉬 사이즈를 1mm로 선정하여 유체 모델에 대한 메쉬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해석 결과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물속에서 구리 동판의 변이량과 응력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충격파 발생기에 전압이 인가되어 구리 동판에 자기력을 발생시켰을 때 발생하는 최대 응력 값은 137MPa입니다. 이로 인해 물의 진동이 발생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달되는 압력이 약 1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달되는 압력 파형이 일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입력 전하 신호에 맞춰서 1회 압력이 전달되는 것은 실제 제품 구동 사양을 고려하면 적절한 해석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 조건에서 구리 동판의 변이량과 응력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기 중에 초음파 충격 발생기에 전압이 인가되어 구리 동판에 자기력을 발생했을 때 동판에 발생한 응력값은 무려 1156MPa입니다. 물속에서 발생되는 압력에 비하면 약 9배 정도 매우 큰 값이며, 이 값은 구리 동판의 변이값과 같이 살펴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변이량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전달되는 압력의 파형이 다수 개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달되는 압력이 크고 그리고 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음파 충격 발생기의 출력 사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구리 동판의 허용 인장 응력을 훨씬 넘어선 값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두 개의 유체 조건 상에서 구리 동판에 발생되는 응력값을 비교해 보면 물속에서는 137MPa로 허용 인장 응력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기 속에서 발생되는 응력값은 1156MPa로 구리 동판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응력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유체 내에서 전달되는 압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물속에서 전달되는 압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1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충격파 쇠석기의 안정성 평가 및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그리고 국외 크게 KS랑 IC 규격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표준 번호로는 KSC IC 60601-2-36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격명은 체외 충격 파쇄
파쇄석기의 기본 안정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 사항으로 이 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구체적인 안전성 안내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IC 60601-2-36 규격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충격파 발생부에서 측정한 충격파의 에너지 및 크기를 충격파 측정용 수조를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물속에서 충격파를 측정하기 위한 수조로서 하이드로폰과 공간상의 하이드로폰을 움직이기 위한 위치 조정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발생된 충격파의 음장 분포를 분석하기 위함인데요. 충격파 측정용 수조는 충격파 측정 시 반사파 영향을 최소화하며 충격파 발생 시 진동으로 인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발생부 고정 장치가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분해능, 그리고 주파수 범위, 그리고 측정 범위 등 적절한 사양의 하이드로폰이 선정되어야 적합한 시험 환경에서 위치 조정 장치의 분해능 및 음향 측정 수행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기식 원통형 충격파 변환기의 원리와 종류 그리고 시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자기력 발생 영역 및 전달부에 대한 유한 요소 해석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리 동판에서 발생되는 자기력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체 내에서 전달되는 압력을 특정 영역 안에 집속시키기 위한 리플렉터 설계가 앞으로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 구동 시 전류가 인가되는 코일 쪽의 수명 예측과 그리고 카패시터의 전압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충전된 전압을 순시적으로 스위칭할 수 있는 이러한 방전 회로 소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구조 및 전자기장 해석 솔루션을 활용한 최충격파 쇠석술 기기 개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